우리가 대충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생각, 감정, 느낌, 이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느낌은 우리 몸을 통해 갖고 얻게 되는 감각이에요. 감각적인 지각인데,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귀, 우리가 그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을 통해 갖고서 느낌을 얻어요, 우리는. 이 느낌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식물들도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미모상가? 뭐 건들면 뭐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은 이 느낌으로부터 주로 촉발이 돼요. 그래서 누가 나의 허벅지를 탁 때린다. 그럼 아야 하면서 아프면서 막 화가 나죠. 그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맞으면 막 아프니까 막 슬프기도 하죠. 그럼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낌이 이제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은, 뭐 곤충들까지는 갖지 않는 것 같은데, 고등동물들, 뭐 개나 원숭이나 뭐 돌고래나 이런 좀 고등동물들은 감정까지는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인간적인 능력은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건데, 뭐 자의식 또는 지능, 또는 언어 능력이나 계산력이나 뭐 기억력 이런 것들 다 뭉뚱그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모아서 마음의 뭐 능력, 마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진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도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촉각이나 시각이나 미각 같은 것들은 충분히 로봇이 측정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죠? 그 실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런 걸 측정하기도 해요. 물론 측정한다는 것과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짠 소금을 혓바닥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짜다는 사실 정보 말고 짠 느낌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전형적으로 로봇한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분야예요. 감정? 로봇이 슬퍼? 기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생각은 이를테면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지능의 대표적인 거는 계산 능력이잖아요. 이런 건 로봇이 훨씬 잘해요. 컴퓨터가. 컴퓨터 저희 집에 있는 뭐 1테라짜리 저장 능력만 있어도 엄청난 걸 제가 아마 예상컨대 저보다 많이 알 것 같아요. 인간의 지능은, 인간의 기억력은 뭐 테라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테라급이기는 한데 어쨌든 생각의 많은 부분들은 컴퓨터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고민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마음의 중요한 요소들인가 하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서로 엮여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느낌이 감정을 만들어주고 감정이 어떤 생각을 유발하거든요. 내가 아까 탁 말했을 때 막 아프죠? 그럼 분노가 떠올라. 분노가 떠오르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복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저놈이 뭘 좋아하니까 그거 뺏어다가 숨겨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까? 데이빗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다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데이빗은 인간의 마음을 가진 건 맞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영화 속의 그 등장인물로서 등장 로봇이에요. 데이빗은 인간의 마음을 가진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데이빗은 인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집이 뭐 있을까 모르겠지만 세탁기 또는 밥통이 저희 집 밥통이 그런데 그 밥이 다 되면 울린 다음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밥을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이제 밥을 한번 섞거든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밥통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냥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집 세탁기가 막 돌다가 빨래가 엉켜갖고 퉁탕 하다가 멈췄어. 그러면서 그 세탁기가 아야! 빨래를 잘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세탁기는 아픈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하나의 뭐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빗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들도 정교하게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요즘은 뭐 딥러닝 해갖고 뭐 이상한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은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학습하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데이빗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데이빗이 과연 마음을 갖다고 얘기해야 될까? 이 기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튜링이라는 그 인공지능의 연구자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튜링이 인공지능 개념을 만들면서 한 가지 재밌는 그 사유 실험을 고안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요즘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그 이름으로 그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실험자죠. 이를테면 채팅을 하는 거예요. 둘하고 채팅을 하는데, 얼굴은 못 보고 서로 컴퓨터로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두 곳과 이제 채팅을 하는데, 그 한쪽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에요. 이랬을 때, 내가 이 사람, 이거하고 채팅하고 저거하고 채팅하면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 구분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 공인된, 인정된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나온 게 벌써 1950년대에 제한된 그 튜링 테스트니까, 지금 벌써 한 70년이 됐죠?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이 핸드폰에도 그 시리가 있거든요. 그럼 얘기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인간의 대화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링은 그렇게 니네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갖고서 흉내내서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해서 만들어낸다면 그게 인간의 지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기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생각해 보면서 또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죠. 이 튜링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그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럼 그걸 인간의 인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사회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 보죠. 어느 날 철수하고 명수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차로에서. 그래갖고 철수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다시 말해서 철수는 뇌가 죽고 몸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명수는 뇌는 멀쩡하고 몸은 죽었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실험이니까. 그래서 딱 동시에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보니까 한 명은 뇌사고 한 명은 몸사인데 이거 어떡할까? 좀 있으면 이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죽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생명이. 그래서 철수의 몸과 명수의 뇌를 합하면 한 명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사유 실험이에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을 결합해 갖고서 철수의 몸과 명수의 뇌를 가진 한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 명이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철수일까요? 명수일까요? 글쎄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명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족들이 왔다. 그럼 철수 가족, 명수 가족이 다 왔어.
그럼 그걸 보고서 몸은 철수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철수구나라고 하겠죠. 근데 좀 이따가 깨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 누구니라고 하면 아마도 명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정을 다 알게 된 우리 모두는 과연 그 사람을 누구네 집으로 데려갈까? 저는 명수의 집으로, 그 사람을 명수라고 보는 게 마땅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한다면,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신체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찾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몸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 그래갖고 뭐 이를테면 인간의 두뇌는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뉴런 중에서 한 가닥이 망가졌어. 문제가 일으켰어. 그러면 나노 기술을 동원해 갖고서 반도체 칩으로 그 뉴런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꽂을 수 있어. 꽂아.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지금이야 불가능하겠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미래의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보니까 또 하나가 망가져서 또 꽂았어.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물론 이제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죠. 몇 초 단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지만, 우리가 상상만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 둘씩 고치다가 결국은 인간의 두뇌에 있는 모든 뉴런을 다 그리고 마이크로 칩으로 바꾸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이 머릿속에는 이를테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CPU처럼 아니면 뭐 디스크처럼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차지하고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 그 사람을, 그것을 과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영희가 그렇게 수술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영희일까? 뉴런 하나를 반도체 칩으로 바꿨을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기계가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공관절도 하고 모든 되게 많은 것들을 인공적으로 해요. 이빨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거든요. 두뇌를 다 전자칩으로, 전자전원으로 바꾼 영예는 여전히 영예일까? 영화 AI에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과 거리를 던져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 중반 좀 못 미쳐서 좀 된 것 같은데, 데이빗이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데이빗의 인간 형이에요. 인간 형의 인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와갖고, 너 기계구나. 넌 기계. 넌 기계, 우리는 유기체. 넌 기계, 우리는 유기체. 이러면서, 넌 기계니까 인간이 될 수 없어. 라고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 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자면, 마음을 가졌느냐, 마음을 갖지 않느냐의 차이? 그것은 너가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는가 라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죠. 또 하나 이 영화 속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또 중반 넘어서 좀 후반부쯤 가면 나오는 장면이에요. 데이빗이 로봇 사냥꾼들한테 잡혀갖고 있는데, 로봇 사냥꾼에 있는 한 명이 와갖고, 너무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 인간이니 아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장비를 가지고서 스캐닝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로봇이거든. 그러니까, 너 기계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빗은, 아니에요. 저는 아이예요. 인간 아이예요. 그랬더니 넌 기계네? 아니에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저놈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저 장면에 나오는 저 관계자는 기계를 통해서 스캐닝해보니까 너는 로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기계야 라고 말하는데 데이빗은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난 사람이에요. 난 의식이 있어요. 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를 사랑해요. 이런 걸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너는 기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너 사람이니?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그럼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너는 그걸 정확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 기계를 통해 스캐닝을 해보면 넌 로봇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로봇이라면, 다시 말해서 기계 덩어리라면 너한테는 마음이란 건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단정 짓는, 결정하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육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갖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의식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관점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로봇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아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생겨났듯이 로봇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로봇은 기껏해야 마음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건 내가 가진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또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마음을 갖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들 속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미래에 어느 날이 되면, 제가 보기엔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날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 아마 한 100년? 대충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기간 안에는 제가 지금 던지는 이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날이 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들, 인공지능체들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있으면 꼭 답을 찾죠. 그래서 정답이 뭔데? 해답지를 보고 싶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답을 생각해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철학이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철학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좀 고민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